페이지 50페이지. 페이지 50페이지 내용이 뭐예요? 복사평형. 지구의 복사평형. 그리고 엔드 온난화에 대한 내용이죠. 50페이지 내용은. 자,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 복사평형. 이 단어는 뭐냐? 일단 복사. 뭐라 그랬니? 아까 설명할 때 뿜어내는 것을 복사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이거를 복사라고 표현합니다. 뿜어내는 에너지 또는 뿜어내는 빛을 복사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지구 복사 그러면 무슨 뜻이야? 지구가 뿜어내는. 태양 복사, 태양이 뿜어내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사평형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개의 복사를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두 개의 복사는 지구 복사. 지구 복사 에너지. 뜻은 뭔 뜻이야? 지구가 방출하는, 뿜어내는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거기에 비해서 태양 복사.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러면 뭐예요?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지구의 입장에서는 지구 복사는 보내는 거고 지구의 입장에서 태양 복사는 받는 거예요. 지구의 입장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뭐라고? 내보내는 거고요. 지구 입장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뭐예요? 내보내는 게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되겠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지구가 에너지를 뿜어낸다. 믿기지 않지만 에너지 뿜어낸다 그랬어요. 사람도 에너지를 뿜어낸다 그랬지. 사람의 체온이 36.5도인데 이 사람의 체온으로 에너지가 막 방출되고 있어. 무슨 에너지, 무슨 빛으로 방출되니? 우리가 먼 카메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 열화상 카메라는 무슨 빛을 보는 카메라야? 적외선이야. 그래서 모든 물체는 일단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뿐만 아니라 책상, 이 분필조차도 사실은 다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요. 왜냐면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일단은 무슨 에너지를 방출하냐? 적외선을 방출해. 그래서 여기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어떤 에너지로 방출하느냐? 주로 적외선 방출이에요. 주로. 알겠죠? 그러면 태양이 방출하는, 태양이 우주 공간으로 뿜어내는 에너지를 주로 어떤 빛으로 방출하느냐? 태양은 모든 빛이 다 포함되어 있어.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입장이 지구 입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다시 얘기해서 받는 에너지는 주로 무슨 빛이 태양에서 들어오느냐? 가시광선이야. 주로 가시광선으로 지구로 들어온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구가 뿜는 에너지는 주로 적외선으로 뿜고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 형태로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더 세심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때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뿜어내는 에너지와 받는 에너지가 그 총량이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 평형을 이룬다. 이게 복사평형이야. 알겠니? 자, 복사평형이란 뜻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요? 내보내는 에너지의 절대양과 받는 에너지의 절대양의 크기가 뭐하다? 같은 걸 복사평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복사평형은 언제 일어나느냐? 자, 일단 결과부터 얘기하자. 복사평형은
무조건 일어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복사평형은 무조건 일어난다. 여기서 밑자락간 어떤 상황이란 뜻은 이런 뜻이야. 지구에 공기가 있든, 그러니까 기권을 가지고 있든, 지구가 기권이 없든 복사평형은 성립한다는 뜻이야. 알겠니? 만약에 지구가 공기를 가지고 있질 않아. 그러면 지구가 공기가 없다는 게 상상이 좀 안 되니까 공기가 없는 다른 천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 달. 달은 공기가 없지. 그지? 그러면 달은 복사평형이 일어나느냐? 공기가 없는 달은 복사평형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고. 무조건 일어난다고. 지금 밑자락 깔았잖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복사평형은 무조건 일어나. 공기가 있든 없든 간에 복사평형은 무조건 일어난다고. 알겠니? 자, 달에서도 복사평형이 일어납니다. 공기를 가지고 있는 지구도 복사평형이 일어나고. 자, 이때 봐. 얘가 지표, 지구인데 대기가 없을 때 지구를 간단하게 그린 거고요. 여기는 지구인데 대기가 있을 때 다시 해서 대기권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였다고 쳐요. 얘는 공기가 없을 때, 공기가 있을 때. 두 경우 중에서 복사평형은 의진아 언제 일어난다고? 복사평형. 응. 무조건 일어난다고. 대기가 없어도 복사평형은 일어나고 대기를 가지고 있어도 복사평형은 일어난다고. 근데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기가 없을 때는 태양에서 뿜어내는 에너지가 만약에 100이 들어온다고 쳐요. 다시 그래서 지구가 받은 에너지가 100이라고 쳐요. 그러면 지구가 최종적으로 뿜어내는 에너지의 양은 얼마가 뿜어내줘야 될까? 받은 만큼 그게 복사평형이라고. 100 뿜어낸다고.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그냥 받아들이세요. 대기가 없어도 복사평형은 일어나요. 받은 만큼 뿜어내게 된다. 그러면 대기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태양이 있어. 얘는 숫자로 암기 능력이 있으면 숫자로 다 외워도 암기 능력이 좀 있으면 뭐냐? 태양에서 일단 지구를 향해서 출발하는 에너지가 100이 출발했다고 쳐. 똑같이 100이 출발했어. 잘 들어봐. 100이 출발했는데 100 중에서 이미 대기권에서 반사돼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우주로 바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어. 대기권이 있으면. 반사되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30이야. 이 30은 지구로 들어오지조차도 못해. 알겠니? 그러면 지구로 들어온 양은 얼마가 좋아? 70이 들어오겠지? 그 70 중에서 대기 자체가 흡수한 에너지가 20이 대기로 흡수가 돼. 공기 자체가 먹어버린다고. 아까 뭐 성층권에서 자외선 흡수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구 자체가 최종적으로 먹는 에너지는 얼마 먹겠니? 50을 먹는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지구가 뿜어내는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될까? 50이 돼야 되겠지. 근데 여기 잘 봐. 지구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144가 뿜어져. 일단 들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복사평형이 복사평형 아니야. 복사평형이 아니지. 근데 말 된다. 일단은 우리 교재에는 뿜어내는 에너지가 144가 뿜어진다라고는 표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적어. 받아들여. 144 뿜어내는데 여기 들어봐. 지구가 요 144라는 숫자는 지구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144라는 얘기야. 그 중에 최종 우주까지 나가는 에너지는 144 중에서 12가 나가. 알겠지? 대충 그 정도 나가. 숫자 그냥 이게 연관도 없는 숫자 어떻게 외워요? 암기를 하려면 그냥 이렇게 144에 루트 씌우면 12가 되잖아. 그렇게 나간다라고 생각해. 루트가 중요한 건 아닌데 암기를 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봐봐. 지구가 현재 이 그림에서 얼마 먹었니? 먹은 건 50. 뿜어내는 건 얼마라고?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복사평형은 뭐 돼야 된다고 그랬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지. 그럼 맞춰줘야 돼. 일단 여기까지 암기하고 맞춰야 돼. 내보내는 게 144야? 그럼 받은 거의 총량은 얼마가 돼야 돼? 144 받았어야 돼. 알겠어요? 근데 50은 태양으로부터 직접 받은 게 50 있어. 이거 빼고 얼마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94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 94 누가 주는 줄 알아? 대기가 줘. 공기가 지표로 얼마를 보내냐면 94를 보내. 그래서 지표는 어쨌든 50 먹고 94 먹어서 144 먹게 돼.
그러니까 요 양은 누구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이야? 대기가 있기 때문에 94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일단 94 받아야 돼. 됐니? 그러면 우주 입장에서는 말이야. 우주 입장에서는 얼마를 내보냈어? 100을 내보냈으면 우주 자체도 복사평형은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어디를 받으래도 복사평형은 다 일어나야 돼. 그러면 우주 입장에서 100을 내보냈어. 그러면 돌려받은 게 얼마가 돌려받아야 돼? 100 돌려받아야 되겠지? 근데 현재 그림에서 30은 바로 돌려받았어요. 반사로. 그리고 지구에서 출발한 12, 144가 출발했지만 12가 최종적으로 우주로 나간다 그랬지? 12 돌려받았다 그랬어요. 그지? 얼마 더 돌려받아야 돼? 58. 지금 얼마 돌려받았니? 42 돌려받았지? 네. 얼마 더 돌려받아야 돼? 58 돌려받아야 되겠지? 그건 누구한테 돌려받았냐? 대기. 대기한테 돌려받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요게 또 말이 돼야지. 144가 출발했는데 12가 나간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 차이가 나? 100 안에 차이가 얼마가 더 있어야 돼? 132가 더 있어야 되겠지. 그 130이 어디로 가냐? 대기로 들어가. 이렇게 맞춰진단 말이야.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잘 봐. 그러면 대기가 있을 때의 에너지 분포란 말이지.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졌니? 물어보면 지구 입장에서는 받은 거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50 받고 얼마 받았어? 그러면 얼마 총 받았니? 그러면 뿜어낸 건 빨간색으로 할게. 얼마 뿜어냈어? 지구 입장에 140번. 그러니까 받은 만큼 뿜어냈어. 복사평형이 이루어졌어요. 대기 입장에서 여기 대기 입장에서 보자. 대기 입장에서 받은 거 20 받았지. 네. 그리고 지구가 뿜어낸 에너지 중에서 얼마 받았어? 132 받았지. 네. 그러면 대기는 얼마 받았니? 152 받았지. 네. 그러면 대기가 뿜어낸 것도 얼마가 돼야 돼? 152가 돼야 되는데 대기가 뿜어낸 거 보자. 대기는 어디로 뿜어냈냐면 지구로 뿜어내고 우주로 뿜어냈어요. 지구로 얼마 뿜어냈니? 94. 우주로 얼마 뿜어냈니? 그럼 합하면 얼마야? 얼마? 152지. 받은 거 얼마야? 그러면 대기도 복사평형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우주도 내보낸 거 얼마야? 100 내보냈어. 네. 우주가 돌려받은 거 얼마야? 30, 58, 12 돌려받았지? 네. 합해서 얼마 돌려받았어? 100 돌려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주 자체도 뭘 이뤘다? 복사평형을 이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가 없든 대기가 있든 간에 복사평형은 무조건 일어나. 알겠니? 근데 차이는 뭐냐면 대기가 없을 때는 대기가 없을 때는 지구는 지구 입장에서 얼마 받고 얼마 뿜어냈어? 100 받고 100 뿜어냈단 말이야. 근데 대기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얼마 받고 얼마 뿜어냈니? 144 받고 144 뿜어냈지. 네. 그러면 대기가 없을 때보다 대기가 있을 때 지구 자체가 받는 에너지가 더 뭐하다는 얘기야? 많다는 얘기지. 이 얘기야. 뭐냐면 대기가 없을 때보다 대기가 있을 때 지구의 평균 온도가 뭐하다는 얘기니? 더 높다는 얘기야. 이때의 평균 온도가 대기가 없을 때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영하 10도 정도에서 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니까 100 받고 100 뿜어낼 때 지구의 평균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만들어지게 돼. 근데 대기가 있으면 144 받고 144 뿜어낸다 그랬잖아? 평균 온도가 영상 15도 정도로 유지가 돼. 알겠어요? 이해됐니? 대기가 있든 없든 간에 복사평형은 이루어져. 그런데 대기가 있으면 뭐가 달라진다고? 평균 온도가 달라져. 평균 온도가. 대기가 없을 때 평균 온도보다 대기가 있을 때 평균 온도가 높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요? 이 효과를 무슨 효과라 그래? 온실 효과라고 얘기해. 온실 효과. 대기가 있음으로써 평균 온도가 높게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온실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실 효과. 온실 효과가 뭐예요? 대기가 있음으로써 평상시보다, 그러니까 평균 온도가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설정이 되는 걸 온실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이해됐지? 그러면 온난화는 뭐냐? 온난화. 온실 효과 말고 온난화는 뭐냐?
온난화라고 하는 뜻은요, 평균 온도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점차 높아지는 현상이야. 점점 올해, 내년, 내후년, 내내후년 점점 평균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온난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어요? 네. 그러면 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대기가 없을 때보다 대기가 있을 때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뿜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기 때문에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뿜게 되잖아, 결과적으로. 대기의 성분이 현재로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이런 것들이 쭉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기체의 성분의 구성이 달라지면 대기가 먹는 양이 달라지게 돼. 아시겠어요? 지금 대기가 130이 전체 얼마 먹는다고? 152 먹는다 그랬지? 누가 이렇게 먹느냐? 대기권에 이루고 있는 기체들 중에서 누구 때문이냐면 주로 질소와 산소 뭐 이런 기체들이 있겠지만 이산화탄소 뭐 이런 기체들, 수증기 이런 기체들 때문에 쟤네들을 더 많이 저렇게 먹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과거의 지구의 기체 성분하고 현재 지구의 기체 성분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달라졌듯이, 그렇다면 과거에 지구가 먹었던 에너지 총량과 지금 현재 지구가 먹었던 총 에너지 양도 달라져 있게 된단 말이야. 뭔 말이냐면 대기의 구성 성분이 비율이 달라지면 먹고 뿜어내는 지표 자체가 먹고 뿜어내는 에너지의 양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달라지게 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기체가 뭐다라는 게 현재 대두가 됐어. 이산화탄소야. 왜냐면 지구상에 가장 많은 기체가 질소, 산소잖아? 근데 질소와 산소의 총량은 인간 활동에 의해서 그 양 자체가 변화가 별로 없어. 인간이 뭔 산업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산소의 양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질소의 양이 뭐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든가 이런 영향이 거의 없어. 그런데 인간의 산업 운동이라든가 산업 혁명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대기 중에 기체 성분 중에서 가장 큰 변화의 폭을 겪었던 기체가 뭐야? 그게 이산화탄소야.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 무지하게 많이 캤어도, 그지? 석유 또는 지하에 묻혀있던 가스 이런 걸 엄청 많이 빼다 썼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점점 많아지게 돼. 그래서 대기의 구성 기체들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다른 기체들에 비해서 많이 변화가 됐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대기 자체가 먹는 에너지가 많아지게 돼. 많이 먹으면 지표로 많이 뿜어지게 돼. 그러면 지표는 더 많은 에너지를 먹고 더 많이 방출하게 됩니다. 평균 온도가 현재보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더 높아지게 되더라 이 얘기야. 그렇게 평균 온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체를 무슨 기체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온실 기체 또는 온실 가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에 의해서 온난화가 진행이 되더라 이 얘기야. 평균 온도가 점점 상승해지게 된다. 성분 비율이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달라진다. 그 중에서 달라지는 것 중에서 평균 온도가 만약에 상승을 하면 이거를 우리는 지구 뭐라고 얘기를 한다? 온난화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체는 우리는 온실가스, 온실기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실기체의 대표적인, 물론 얘만은 아니지만 아시겠죠? 얘가 가장 큰 변화의 폭을 갖고 있다고, 인간 활동 등에 의해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만 대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할수록 지구의 평균 온도도 뭐하더래? 평균 온도도 증가되는 패턴을 찾아냈어.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현재 이 상황으로 그대로 가게 된다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수십 년 안에 2, 3도가 올라가게 된대. 2도, 3도 올라가는 게 큰 거 아닌 것 같지? 2도, 3도만 올라가도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게 돼. 바닷물의 온도도 당연히 올라갈 테니까. 아시겠어요?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해양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육상 생태계 전체가 다 영향을 받아. 그리고 평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북극이나 남극에 얼려져 있던 빙하가 어떻게 돼?
녹겠지. 녹으면서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겠지. 그러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또 더 올라가. 왜냐하면 빙하 자체가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근데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햇빛을 반사를 못해. 그 얘기는 반사를 안 한다는 얘기는 흡수한다는 얘기잖아, 반대로. 그러면 평균 온도가 더 높아지게 돼. 더 가속화가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아까 초창기 지구에 엄청 많았던 기체가 이산화탄소고 그 이산화탄소가 어디에 많이 녹아 들어갔다 그랬니? 바닷물에 녹아 들어갔다 그랬지. 근데 물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있지 못하고 뭐 하게 돼? 물에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 그래서 평균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물에 저장되어 있는 이산화탄소가 다시 대기권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기 이산화탄소 양은 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증가하게 돼. 온난화가 가속화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협약을 맺어. 알겠니?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양을 뭐 하자? 줄이자, 규제하자. 약속을 한단 말이야. 협약을 맺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약속한 양을 지키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여를 하고 막 이런다는 얘기지. 국제사회 노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지구 온난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되셨나요? 네. 자, 다시 한번 여기 빠르게 정리해보자. 대기가 있든 없든 간에 복사평형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 디테일한 숫자까지 막 언급은 안 돼 있어. 단순하게 뭐 물어보냐면 반사된 거 30. 그러면 지구 안으로 어쨌든 대기와 지표로 뚫고 들어온 태양 에너지의 총량은 얼마야? 요거만 보면 70이지? 요거까지만 설명이 됐단 말이야. 그냥 지구가 70 먹었으면 얼마 뿜어내야 된다? 70 뿜는 걸로 복사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문제에서 이제 제시하는 숫자에 따라서 적정하게 대처를 하면 됩니다. 먹은 만큼 뿜어낸다.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 복사는 평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으로부터 에너지 공급받는 만큼 내 몸에서 뿜어내는 에너지의 양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야지만 체온이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네. 자, 개념 쏙쏙 문제를 보는데 설명 요것도 하자 잠깐.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지구는요, 요것도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지구는 둥글게 생겼단 말이야. 네. 그래서 지구를 향해서 들어오는 햇빛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구를 향해서 햇빛이 쫙 들어왔을 때 지구의 정가운데 지금 우리 적도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양 끝을 우리는 극지방, 북극 또는 남극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표현상 적도 지역서부터 한 요 정도 영역을 위도가 낮은 지역, 저위도 지역이라고 표현해요. 저위도. 위도가 낮다. 저위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요 정도 영역, 노란색으로 표시한 여기, 또는 대칭적으로 여기. 노란색 영역은 위도가 중간 정도의 위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위도 지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양쪽 극에 남극이나 북극에 가까운 요 지역,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까요? 요 지역은 위도가 60도, 70도, 80도, 90도 지역이란 말이야. 위도는 90도가 최고값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요 지역은 위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무슨 지역? 고위도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구는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햇빛이 고스란히 온다고 하더라도 정면으로 빛을 받는 곳은 어디야? 저위도 지역이지. 정면으로 빛을 받잖아. 그런데 고위도 지역은 완전히 나란하게 빛을 받는단 말이야. 햇빛을. 땅이 이렇게 있잖아.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저위도 지역은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많아 적어? 많아. 알겠어요? 완전 정면으로 햇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고위도로 갈수록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어때요? 점점 줄어들게 돼. 그래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받는 에너지의 양과 지구가 뿜어내는,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에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게 되면 저위도 지역은 받는 에너지가 많아,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겠니? 받는 게 많아.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남아 돌게 돼. 그래서 더워.
거기에 비해서 고위도 지역은 받는 에너지는 비스듬하게 받기 때문에 에너지 양이 많아 적어. 근데 지구가 뿜어내는 에너지는 그거에 비해서 많이 뿜어내요. 그래서 고위도 지역은 오히려 에너지가 뭐하다? 부족해지게 된다. 그래서 무슨 지역이 돼? 더운 지역이야? 추운 지역이야? 추운 지역이다 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의 불균형이 일어난다. 하지만 지구 전체를 볼 때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전체를 봤을 때는 받는 에너지의 총량과 뿜어내는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다? 같다. 복사평형은 이루어진다. 근데 위도에 따라서는 복사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X축이 위도, 알겠죠? Y축이 에너지의 양이라고 했을 때 중간이 적도라고 치자. 위도 0도인 지역 30도, 여기 60도. 이쪽 끝이 이제 90도가 있고요. 여기도 30도, 60도, 이쪽 끝이 90도인 지역이 있다고 쳐요. 90도는 당연히 한쪽은 북극이고 한쪽은 남극이겠죠. 그랬을 때 각 위도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디야? 저위도 지역이겠지? 적도 지역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 그리고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 양은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되겠지. 한 요 정도 받는다고 쳐요. 줄어들어서. 대충 태양 에너지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게 태양 에너지라고 쳐요.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 그리고 지구가 뿜어내는 지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도에서도 가장 많이 뿜어내긴 하는데 거의 변화가 없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요. 대충. 이 파란색이 무슨 에너지? 지구가 뿜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야. 그러면 요 영역들을 보게 되면 여기 부분은 요 영역은 저위도 지역인데, 저위도 중위도 지역인데 태양 에너지가 많아, 지구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많아. 태양 에너지가 많지. 그래서 요 빗금칙 영역만큼 태양 에너지가 받는 태양 에너지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뭐라 그래? 에너지 과잉 많이 받는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위도 지역은 온도가 뜨겁다. 반대로 여기 영역의 이 빗금은 지구가 뿜어내는 에너지에 비해서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적어요. 그러면 요 면적만큼 에너지가 과잉이야, 부족이야? 에너지 부족. 이렇단 얘기예요. 그래프 해석이 되시겠죠? 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개념 속성 문제 보자. 페이지 49페이지. 49페이지 다 펴보셨나요? 같이 빠르게 봅시다.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1번. 기권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대기는 지표에서 약 몇 킬로까지 분포한다. 그치? 1000km까지 분포한다. 2번. 대기를 이루고 있는 기체는 지표 부근일수록 더 많이 모여있다. 무슨 영향 때문에? 중력의 영향으로. 3번. 대기는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당연한 몇 가지 기체? 여러 가지. 4번. 지구의 대기는 뭐와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질소와 산소지. 질소가 78%, 산소가 21%. 문제 2번. 기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냈다. 가나 다라 각 층의 이름을 써라. 일단 가 뭐예요? 대륙권. 그래, 대륙. 나 성층권. 성층. 다 중간권. 중간. 라 열권. 열권. 이름 썼어요. 네. 그 다음에 2번. 대류가 일어나는 층을 써라. 대류는 어디서 일어나요? 대륙권과 중간권에서 일어난다. 알겠죠? 네. 3번. 가나다라 중 대기가 안정한 층, 안정하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어디예요? 열권과 성층권. 나라가 돼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4번.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층은 유일하게 딱 한 군데죠. 어디예요? 가 대륙권이죠. 네. 5번. 가나다라 중에서 오존층이 존재하는 층 무슨 권이에요? 나 성층권이죠. 네. 패스. 문제 3번. 연결해라 선으로. 기억.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직접 가열되는 층. 직접 가열된다. 어디야? 열권. 열권.
니은 오존층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한다. 어디야? 성층권. 디귿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이다. 누구야? 대륙권하고 중간권 둘 다 포함돼야 되겠지. 자, 4번. 기억. 대류가 일어나고 유성이 관측된대. 오? 별똥별이 관측된대. 어디야? 중간권이에요. 대류가 일어나니까. 니은 수증기가 존재하고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어디야? 기상현상은 유일하게 대륙권이죠. 네. 오로라가 나타난대. 어디야? 열권. 오존층이 존재하고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대. 어디야? 성층권. 바로바로 연결됐죠? 네. 오케이. 문제 5번. 기권 층상구조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기권은 뭐에 따른 기온 변화의 기준으로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가지고 몇 개의 층으로 구분한다? 4개의 층으로 구분을 한다. 2번.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있는 층은 무슨 층이다? 무슨 권이다? 대부분은 대륙권에 있다. 3번. 띠링 계면 부근에서 최저 기온이 나타난다. 최저 기온은 중간권에 있다 그랬지? 네. 그러면 중간권과 열권의 그 경계면을 쓰란 얘기잖아. 네. 무슨 계면이야? 중간권 계면. 되셨죠? 다음 페이지 넘겨서 51페이지. 좀 전에 정리한 복사평형에 대한 내용이네. 문제 6번. 복사평형에 대한 설명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복사평형 상태에서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뭐하다? 같아야 된다. 그게 복사평형이다. 그지? 네. 2번. 복사평형 상태에서 물체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일정한 게 평형을 이뤘다는 얘기지. 네. 문제 2번. 문제 7번. 가로 안에 알맞은 값을 써라.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 양 그림에서 얼마 흡수했니? 표에 보게 되면 어쨌든 지구에 대기가 있고 지표가 있는데 대기가 20 먹고 지표가 50 먹었지. 네. 합이 얼마 먹었어? 70. 70이라고 쓰면 되겠네. 되셨죠? 네. 2번.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되는 에너지 양. 지금 반사. 여기 반사 여기 표시되어 있잖아. 네. 그러면 태양에서 출발한 게 100인데 100 중에서 어쨌든 지구로 뚫고 들어온 건 70이 들어왔어요. 네. 그럼 반사는 얼마야? 30. 30. 됐니? 네. 3번.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량. 요거 B값 총량 얼마야? 70이 방출돼야 되겠지? 네. 되셨어요? 네. 문제 8번. 온실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지구는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어? 대기가 있어서.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뭐가 일어나므로? 온실 효과가 일어나므로 달보다 무슨 온도에서 평형을 이룬다? 높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달과 지구는 생각을 해봐.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달과 지구는 어때요? 그냥 같이.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보다 멀리, 그러니까 달보다 태양에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태양이 있어. 여기에 지구가 있어. 달은 어디에 있어? 이 주변에 달이 있겠지. 네. 그러면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태양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가 어때요? 그냥 같다라고 보면 돼. 네. 근데 평균 온도는 훨씬 누가 높아? 지구가 평균 온도가 높다고. 그지? 네. 왜? 무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는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평균 온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네. 문제 9번. 온실 기체가 다음 중 아닌 것을 골라라. 온실 기체가 아닌 거. 지구의 평균 온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체. 산소, 질소. 나머지 메테인, 수증기, 이산화탄소는 그 양이 매우 뭐하다 그랬어? 적은데 적기 때문에 얘네들의 양이 매 순간 어떻게 될 수 있어? 바뀌어질 수가 있다고. 워낙 적기 때문에. 그리고 요 양의 변화가 생겨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 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일 양이 많은 산소와 질소는 온실기체가 아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산소, 질소 빼고 나머지 기체들은 다 온실기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되셨어요? 네. 10번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 OX를 온실효과가 약화되어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래? 아니요. 반대지. 온실효과가 뭐 돼서? 강화. 강화되어서.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네. 2번 최근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석연료라 그러면 뭐예요? 석탄, 석유, 가스, 네. 천연가스. 예, 다 화석연료예요.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가 나타났다. 어때요? 맞아요. 맞는 말이죠. 3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평균 기온이 낮아졌다. 맞아 틀려? 틀렸죠.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됐니? 높아지는 거고요. 4번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낮아졌을 것이다. 바닷물의 높이가 낮아져? 아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닷물의 높이가 어떻게 돼? 높아지지. 그래서 몰디브 점점 사라진대잖아. 안 그래? 우리나라 바다 섬들도 사라질 가능성이 좀 있겠네. 어. 여기까지 되셨죠? 네. 오케이.